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준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유재산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적 경제 주체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률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 기본 원칙을 보면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현황만 살펴보면 부산시 소유 건물 한 건을 포함한 225개 동 296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건물들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기념이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 행정적 가치 등 그 가치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없어 학교가 비교되고 어린이집은 갈수록 원화가 줄어 이곳 역시도 또한 폐원을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로 어린이집으로 활용되던 공유재산들은 활용가치를 잃고 공실로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폐원한 보수 어린이집이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폐원을 앞두고 있는 영주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실 건물을 주민 사용 용도를 최대한 반영한 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실 건물이 아닌 정주 인구 생활 증진 건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형 미니구라고 하는 우리 중구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 부지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취득한 다누리 복지회관 건물과 중구 노인회관 등 공유재산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대에 발맞추는 정책적 관심이 효율성 있게 증가하고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고 건물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의 변화 개조를 통해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본 원칙 세 번째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크게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로서의 재산 개념이 아닌 경제 여건 및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보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면적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구의 새로운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일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1년차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6살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5분 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여느 엄마에게나 정말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가 집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귀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아이라는 존재는 어느 부모에게나 귀하고도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도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로 사망한 10살 어린이와 대전의 음주운전 사연에 지어 사망한 9살 어린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이고 아이들의 생활 반경인 집과 학교, 흔히 우리가 동네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 그 안타까움이 더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 이 동네라는 공간은 가족, 학교뿐 아니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교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환경에서 받은 아동 시기에 감정적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중부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 등굣길 안전 펜스도 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 고깍지나 학교 주변의 신호등 체계도 앞으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시선에 맞게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가겠지만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 나온 정책이라 숙연한 마음과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생활환경, 즉 동네는 아동의 발달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사고의 78% 정도가 발생하는 피해 장소이기도 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마련된 동네의 안전시설 및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곳에서 안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부 맘편한 안심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지역 곳곳에 노출된 삼복도로 지역의 폐공가와 공지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곳곳에 방치된 위험 공간을 개선하는 노력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을 느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동네의 안전대피소, 위험대피소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경찰서에서 그 역할도 갑작스런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서도 지하철이나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안전한 공간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대피소를 지정, 운영한다면 이 또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주민들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네 어디를 향해 가든 안전하고 안온한 공간으로 우리 지역을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